선생님, 네. 뭔가 변했죠? 네. 어색합니다. 좀 오시면 시작할게요. 뽀롱뽀롱님 안녕하세요. 블루베리님 안녕하세요. 동주르 JW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셰브 첼리우스님, 블루베리님, 바닐라스카이님, 박현성님, 농구인의 축구신녀님, DH김님, 선희한님, 캠프님, 별바람나무님, 바닐라스카이님, 회율님, 이샤크님, 김사장님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세입니다. 혹시 그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상태가 괜찮은지. 아주 잘 들린대요. 아이언맨 안녕. 선생님. 네. 이곳은 이한센 다시. 대표님이 새로운 이한방송 스튜디오를 꾸민 곳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똑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비좁고 똑같죠, 선생님? 아니, 어때요? 비좁진 않아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지고 이제 새로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걸 기대를 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너무 똑같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앉아서. 근데 선생님 오늘 새로 오신다고 약간 이발하셨나 봐요. 아니요. 와서 이발한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할 때가 돼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배경색도 네. 나무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고 그러셨네요. 선생님 오늘 그리고 또 차려 입으셨네요. 되게 네. 멋있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의 개업식이 왔는데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한방송 새로 아마 개업을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많은 출연진 아마 준비돼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국방안보 방송으로 다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축하하러 온 건데 갑자기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새 거는 아니고요. 다 보니까 장비는 저번에 쓰던 장비들인데. 네, 그대로 갖고 왔고, 그리고 약간 지난번과 똑같이 한번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책상이 훨씬 좋아졌고요. 예. 아니요, 이 모양 있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되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너무 똑같아서 실망하셨으려나? 근데 제가 아까 앉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나 저나 약간 화면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굉장히 넓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시골 지하실에 있다가 서울에 굉장히 좋은 건물 로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한방송 그만뒀었는데 네. 그동안 일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저는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혼나고 시달리고 이랬던 게 있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남자가 없는 세상에, 남자는 참 많은데 사나이가 없는 세상에 그래도 잠깐 군복이라도 입었던 사람이 저조차도 이렇게 말을 번복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 12월 달 들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왜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나서도 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 아직까지도 저는 잘 어떤 걸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앉는 게 맞는 건지.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기쁘고 예. 지금 DH킴님께서도 울먹이시는 게 엊그제 같은데 했는데 한 달 반쯤 되지 않았나요? 네, 벌써 예.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고. 예,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이제 벌써 겨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지난 방송 찾아봤는데 네. 마지막 방송이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왜요? 그때 울었는데 웃으면서 다시 찾아뵙기가 좀 근데 원래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대표님 나이 때는 항상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방송을 안 하고 굉장히 사실 저는 그동안 자유로웠거든요. 그리고 저번 임시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긴급한 안보 사안이 있었으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텐데 사실 크게
이렇게 뭐 긴급한 안보 사항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위안 방송 끝날 무렵에 시즌 1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즌 1이 끝날 무렵에 그 한미 워킹 그룹이 그 출범하면서 이 정권이 그 대북 성애자잖아요. 네. 대북 그 성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제한과 장애물이 생겼고 네. 미국이 어떤 그 대한민국을 그 바라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더 이상 바라만 보지 않겠다 적극 개입한 그 신호탄이기도 하고 또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김정은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예.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도가니 속에 빠져 있는데 네. 그 방한하는 즉 네. 방남이라는 또 말들을 쓰는데 그건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 방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또 정치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그 기술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적성 집단이기 때문에 적선 집단 그 남북 간에는 서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호 시스템을 믿지 않고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북계 애들이 봤을 때 그 완벽하게 경호 작전을 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지금 상황은 지난번 임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계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김정은과 그 북한의 어떤 집권층, 네. 이 지금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계 주민들은 사실 김정일 때부터 많은 것을 지금 참아왔어요. 강성대공만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 초에 그 평창올림픽을 일기로 한 그 올림픽 쇼도 있었지만 쟤네들이 핵개발 성공했다고 뭐 울며 불며 얼싸안고 이런 일도 연출이 됐었고 이어서 그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 싱가포르에서 네. 이어서 또 문재인 씨가 이제 북계에 가서 또 이제 그 주민들 보기에 뭔가 쇼가 연출이 됐는데 이 다음 순서는 바로 뭐냐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서 이제 강성 대국이 된 만큼 뭔가 이제 먹을 것도 들어오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돈줄이 아직도 막혀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김정은과 그 지배층 일부에서는 그 폭발하는 북계 주민들, 그 다음에 일반 그 상류층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쪽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뭔가 또 북이 원하는 만큼 돈이라든가 물자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는 아마 국면 전환이 돼서 그 대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호위천국에 있는 주요 간부들을 숙청을 했어요. 이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또 지금 뭐 휴전선을 비롯한 이제 그 NLL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접촉 지역에서의 어떤 무장 해제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불안해하시고 걱정들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북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희덕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술적으로 정치적인 배경으로나 김정은의 방안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예측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또라이 짓들을 하는 애들이라서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 한간의 소문에 여러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올해 우리나라에 3번인가 왔다간 현성어리가 지금 정치수용소에서 정신 개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북계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단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라든가 요원들이 서울에 와서 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가는 것 자체가 쟤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정의용은 수천 명을 다 뭐 사상학습을 다시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제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이가 설사 그 서울에 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문재인도 과연 그 좋음이 얼마나 갈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땅의 정상인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인들이 온다는 말만 들었어도 벌써 이제 굉장히 거부감과 함께 강한 저항의 물결을 예고를 한 것처럼 그런 어떤
다자간, 지금 한반도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계가 하는 도발 수위 중에 이렇게 핵 사찰을 받고 있지 않는 네. 여기서 지금 프로세스가 멈춰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방한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발이에요. 핵미사일 쏘는 만큼 위험한 도발이기 때문에 그 다자간이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방안이 지금 뭐 요란한 그 축포와는 달리 불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느끼는 점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가 누구인가? 정치는 왜 이렇고 나라는 왜 이렇고 안보는 왜 이러는가? 더군다나 며칠 전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떤 비보를 접했을 때 보인 그 현직 군인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좌절감이라든가 실망 이런 걸 안고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 이한방송의 이한샘 대표님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돌아온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선생님은 네, 이 자리요. 그 자리인데 이 자리요. 그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우리 또 이한방송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한 굉장히 귀중한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요. 먼저 그 축하 전화부터 받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전화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방송에도 굉장히 기다리셨던 경제호랑이 선생님과 통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기대되시죠? 그럼요. 네, 그럼 제가 전화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경제호랑이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호랑이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쵸, 선생님? 아니 근데 이제 길에서 네. 우리 이한방송 시청자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면서 반가워하시는데 그 장선님 잘 계시죠? 라는 말보다 경제호랑이 선생님은 맞아요. 어떻게 계신가요? 경제호랑이 선생님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직역하면 너는 됐고 경제호랑이 선생님 연락처라도 좀 알려줘라. 경제호랑이 선생님 채널 만드셔야겠어요. 전화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이요. 부끄럽습니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예. 오늘 복지식 입으셨네. 예, 오늘 재개장 한다고 그래서. 예, 그렇지. 이 재개장했으면 좀 신복을 입어야지.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저도 잘 있었는데요. 네네. 갑자기 남 자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자는 거나 들키기가 하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방송 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는데 좀 쉬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하다가 안 하면 하던 사람도 몸이 쑤실 거려.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안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옷 벗고 합시다, 그거. 아이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저도 그동안 쭉 가다가 이 방송 이제 안 하고 그러길래 딴 방송도 쭉 봤는데 네. 글쎄 난 취향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보다 말다 그러고 그다음에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난 제일 수고 진짜 그 바닥에서 수고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BJ 톨님, 네네네. 하위훈맨, 네. 이런 분들 난 진짜 고마워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고마운 분들도 많고 딴 분들도 진짜 열심히 뛰시는 분들 보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거 그만두를 때 보니까 저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방송들이 별로 꾸준히 가는 방송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꾸준한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꾸준히 가는 방송이 없어서 단체로 휴식하나 그랬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쉬셨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가다듬고 그러는 것도 괜찮죠. 아니 사실 쉰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방송을 안 한 거지 저는 더 바빴고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던 일을 안 하면 또 딴 게 또 채워지니까. 예, 또 방송 그 시즌 1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선생님께 찾아뵀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렇죠. 찾아뵀다가 우리 또 한번 먹었죠. 네. 그 방송 안 한다고 해서 딴 거 사줬지 뭐. 양재기 동태찌개나 사줬죠. 아닙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선생님. 맛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 집 엄청 잘 되는 집인데도 손님이 없잖아요. 네. 그 시내도 이게 국민들이 괴로운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국가가 예,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때 선생님 찾아뵀을 때 선생님이 이제 예. 그 반짝 반등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죠. 연말까지 어떤 경제 상황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신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그 귀중한 이야기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지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얘기 예, 아니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할까 세 가지를 할까는 요 답글을 보면서 내가 할게요. 네. 예. 근데 오늘은 뭐를 하려면 전체 우리나라 상황, 네네네. 그게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경제가 됐든 일반 사람이 됐든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이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는 거를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은 왜 아줌마들 잘 보시는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네. 막장 드라마의 왜 뒷부분 있잖아요. 결론 부분. 네네네. 거기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상황이. 네. 네.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보냐면은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구나 그런 거가 뭐가 있냐면 그 나쁜 짓 하는데 이간질하고 막 붙어서 뒷담화 까고 밴더가멈 스타일로 놀고 이러는 것들이 왜 환생을 해요. 네. 착한 스타일로 바뀌어가요. 그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 뭐 언제나 운동권이었던 게 뭐 갑자기 뭐 지가 원래는 보수였다 그러고 네. 끼부리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등에다 칼 꽂은 놈이 그 도장 들고 도망가던 놈이 뭐 보수 대연합을 하자는 둥 뭐 이따오지라라고 하지, 그죠? 네. 네. 예, 보수가 색깔이 이제 앞날이 밝은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파가 밝은 모양이에요. 그런가 네네.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의 소혁이 한번 발 좀 담궈 보겠다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 잘 담궜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죠? 예. 그게 맞다고 니네들 잘 봤어. 예. 촉이 좋아. 네. 근데 니네들 그거 하면은 보수연합하고 반문연대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민노총도 한대. 민노총도 반문한다 그러지. 네. 근데 박원순이도 한다 그러대. 네. 네. 이재명이도 한다 그러대. 그 유행입니다, 유행. 네, 이현주도 한다 그러대. 예. 그러니까 걔네들 하면 되겠네 뭐. 네.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박지원이가 뭐 친박 뭐를 맺는다며. 걔하고도 하면 되겠네 뭐. 네. 그 보수연대에서 태극기 부대나 이런 우파 방송을 얘기하는 거는 네네네. 우리는 먼저 앞에 가 있으니까 뒤에 할 일 하고 오라고. 네. 여기는 반문연대가 하는 데가 아니고 예. 네. 멸문도 안 해. 멸공도 아니야. 검은 세력 쓸어내자는 팀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나 요새 태극기 부대 그동안 영상들을 연달아서 봤어요. 네. 난 가장 감명깊게 기뻤던 것은 아주머니들이 그 드럼을 치고 다니시는 게 있어. 네, 예,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네. 드럼을 치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리숙했어. 네. 박자도 어리숙하고. 예. 근데 요새 탈리 붙이셨는지 드럼도 잘 치시고 그다음에 멋을 부리죠. 위에서 탁탁 치기도 하고 옆에 북도 치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태극기 부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숙달해 있다고 2년 동안. 맞습니다. 예. 니네는 안 돼 있잖아. 근데 어디다가 숟가락 얹어 그거 다 하고 와. 네. 다 하고 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네. 소희가 막장 드라마의 그 부분에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뛰는 게 다르잖아요, 애들이. 네. 거기다 건져보려고. 근데 뭐 우파 방송에 뭐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뭐 걔네들하고 어쩌고 그뭐 지네들 하는 거고. 요새 태극기 부대의 그 노인들이 잘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했으면
이제 그거를 가이드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런 이한방송, 이현선 선생이나 이런처럼 젊은이들한테 그런 보호막만 대주고 끼지 마. 도와줄 일만 해. 어디다 대고 거기서 껴가지고 뭐 단합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답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요번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다들 똥났잖아요. 네네. 아직 좀 잠재는 놈이 있겠지. 네. 괜찮아요. 예. 그 안 나오는 놈은 사실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놈들이야. 어떤 놈들인지. 네. 그거는 옛날부터 전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네. 전적이 있는 애들이니까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래서 막장 드라마의 끝부분에 지금 진입해서 가고 있으니까 네. 전체적인 상황은 좋다. 뭐 묵바리가 들어가든 뭐 다리 뜨든 지든 그런 거 관심 없고 네네. 난 뭐 개방을 하든 뭐 하든 난 휴전선을 그 전책 다 뜯었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기왕 뜯는 김에. 예. 그럼 걔네들이 내려오기도 편하겠지만 올라가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문은 한쪽으로만 열리나? 맞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 상황은 뭐냐? 이제 얘네들이 야바이꾼 같은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세계 지도 펴놓고 딱 보면 검은 세력하고 광명 세력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마지널 보도에 있는 네. 나라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많겠어요? 기회주의자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그런 게 많아서가 아니라 거기 경계에 서 있는 놈들은 기회주의자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기회주의자가 있는 통에 이 기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수라고 껍데기에다 이름을 붙였다 그런 거 다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요번 기회에 잘 걸러졌잖아요. 네.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반체제를 했던 놈들의 명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네. 네. 국가보안법이니 뭐 내란 음모니 이런 거에 된 놈들은 다 적어놔야 돼요. 다 네. 적어놔야 돼. 네. 네. 두 번째 데스노트에 적어놓을 놈은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이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 아닌 배신 때리는 놈들을 쫙 적어놔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의 정리가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 그리고 요번에 뭐 자한당인가 뭐 또 뽑힌 원내대표 보니까 참 가관이더만요. 근데 그건 걔네들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리스트 그거에 대해서 특히 지금 먼저 나온 애들이 선점해서 뭐 엮어봐서 자기 자리 더 얻어보겠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했었나를 잘 해서 그 파일에다 이렇게 기사 같은 거 걔네들이 짓거린 거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네. 네. 좋은 아마 판단거리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우파 방송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딴 데 그 젊으신 분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거에서 하도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알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그 여러 모임에 회장을 하는데 그 답답해하고 그러는 아줌씨들 할머니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이 해결사라니까. 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중국 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럼 밥을 사든가 이러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다 안 돼요. 네. 떠들기는 누가 떠들었는데 수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 집은 못 살 수가 없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서 잘 그렇게 하시면 상황을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벌써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특히 외국과 관련돼서 세계가 한국과 북한을 보는 눈에 대한 걸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네네.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중국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 뭐 누구의 지시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제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과 그 일당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국에 힐러리가 와갖고 추미애를 만났었죠.
네네네. 그때 창의적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누가 왔을까요? 힐러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누가 왔냐면 우리나라 기사를 잘 보셔야 돼. 이 기자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트럼프 외교수석 하스 만난 문 대통령. 창의적 외교 해법 조언.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네네. 힐러리랑 똑같은 얘기했죠? 네네네. 이때 찾아온 건 누구냐면 파커 하스라고 CFR 외교 협회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라는 애. 네. 네. 그 다음에 한 코리아 소사이티 회장이라는 토마스 번. 네네. 그 다음에 케빈 러드 아시안 소사이티 소장. 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안 소사이티 거기 가서 연설도 안 했나요? 했죠. 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메신저의 메신저. 그러면 힐러리는 누구 메신저였어요? 슈미의 메신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시진핑은 누가 갔어요? 키신저. 네. 중국 같죠. 예. 키신저. 그러면 얘네들은 지네들이 독단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시를 받고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배하는 애들이 그 뒤에 돈 되는 놈들, 그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놈들이 얘네들을 다 끈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네. 뭐 기후 변화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 딱 넘어갈게요. 어디로? 경제로 넘어갈게요. 네네네. 경제로 넘어가면 중국은 마치 가는 거는 이제 더 얘기 안 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생기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한 방송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면 내가 좀 더 구체적인 거로 탁탁탁탁 네. 찝어서 더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이 방송 하나 못 살린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하고 쳐야지 뭐. 세계 전체를 흔들어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외 정책을 하는데 보게 되면 네. 전 세계 찾아다니는 곳마다 전부 CVID 얘기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뭐 평화 코스프레 이거 다 안 통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요 얼마 전에 정점을 찍은 게 교황이 이제 북한 방문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네네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걔가 거기 왜 가겠어요? 돈도 안 생기는데 맞습니다. 연보통이라도 생겨야지 가지. 네네네.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끝났어요. 요번에 뭐 체코 가서 뭐 어쩌고 뭐 뉴질랜드 가서 그건 사실 딴 일 때문에 간 거로 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달리 네. 쟤네들이 돈을 무지하게 빼고 있다고요. 내가 저번에 뒷돈 되는 놈들이 돈 빼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뺀다 그랬어요? 몇 번에 중국에서 걸쳐. 팔아서 예. 빼기도 하고 예. 홍콩에서 빼기도 해요. 네네네. 홍콩이 갑자기 박살났잖아요. 네네네. 그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놈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태양광 그거 가지고 환경 문제 갖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유가가 내려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태양광 시설비에서 유가가 내려가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 비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지요. 네네네. 그죠? 네. 알로이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광이 세계적으로 확 펼쳐가지고 돈을 확 뜯어먹고 싶은데 네네. 못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걔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갔죠. 예. 어디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 업체에 네네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샥 올려 꼭지에서 싹 빨아갖고 싹 나왔다고요. 네네네. 근데 그놈들이 어디로 그거 나왔냐면 홍콩, 신천지수, 그 다음에 딴 나라에 외화를 빼돌렸다고요. 네네네. 외화를 빼돌렸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신천지수 작살내버리고 홍콩 달러 작살내버리고 홍콩 시장을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들 중국에서 돈 받고 겨우 도망 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털렸어요. 네.
신통하죠? 예, 예. 귀신같이 털렸어요. 예, 예. 귀신같이 털렸는데 걔네들이 지금 딴 데 몇 군데 옮겨갔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그 새끼들이 도망갈 거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한 군데는 못 도망가갖고 돈 무지하게 털렸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랭킹 1위의 그 셀 업체가 독일의 원래 Q셀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한국에 H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HQ셀이라고 하는 게 예. 그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달 선생님께서 방문도 하시고 그랬어. 네.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저번에 비건인가 왔을 때 왜 저기 그 업체 태양광 업체 간다고 안 만나고 도망갔잖아요. 네, 네. 네. 예, 그 업체가 지금 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게 올라가 홍콩하고 나스닥 이런 데 올라가 있는데 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네.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올려놓고 이제 또 털어 먹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 한국에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놈이. 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업체 그거 사시면 돼, 안 돼? 안 안 돼요. 됩니다. 안 돼요. 아이고 오늘 돈 벌었네. 예. 적어도 돈을 안 잃었네. 네. 네. 그죠? 꼭지 찍고 내리면 공매도 때리면 또 돈 벌겠네. 네, 네, 네. 네.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치세요. 자, 1번들 누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걔네들이 헤쳐먹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에 쏙 따라하면서 우리 근처에 와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 현찰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얘기 드린 거야. 네. 알아듣는 분 많구나. 네. 예. 네. 여러분들 이거 벌면은 여기 저기 국민은행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 이렇게 잘만 되면. 네. 아우 상쾌해라. 이번 기가 막히다. 자, 2,000명도 넘어서 조금 더 들어오면 더 좋은 얘기 해주는데 이거 들어와서 요거까지 오늘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여러분들한테 길목을 이렇게 지키고서 내가 보고 있다고. 네, 네, 네.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결정적인 건 아직 얘기하려면 멀었어. 네, 네. 결정적인 얘기하려는 말은 어려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잡아 죽여야 되니까 네. 미리 얘기하면 걔네들이 도망다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얘기할 수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더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여기 방송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시면 네.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왜 잘 보고 있어야 되냐면 갑자기 얘네들이 무슨 저기 뭐 시베리아에서 뭐 어쩌고 뭐 뒤온다고 그러고 원가스 들여오고 그런다는 게 안 되잖아요. 네, 네. 제재 때문에 안 돼요. 네, 네. 그때 뭐 중국에서 전력을 들여온다잖아요. 들여올 수 있나 보자 그래. 원가가 안 돼. 맞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네. 난 장담해요. 우리가 핵발전소 다 열어요. 다 돌려요 이제.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유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진다고. 네네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풍력, 태양열 태양광, 뭐 의미가 별로 없어지겠죠. 없는 소리죠. 의미가 없죠. 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걔네들이 해쳐먹는 큰 무대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프랑스 가서 뭐 기후협약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억제하려고 뭐 기후협약에 적극 협조하고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러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국하고 하겠어요? 북한하고 하겠어요? 당연히 미국하고 하죠. 그렇죠. 예. 그 까불다가 기후협약 가지고 까불다가 저 마크롱 유가 떨어지니까 왜 저거 있잖아요. 네네네. 기름 못 쓰게 하려고 유가 올리려 세금 유류세 예. 올리려다가 개박살 나갖고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 오늘은 이 주제만 하나 얘기해도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막장 드라마의 끝부분에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 큰 주제인 돈 빨아먹으려는 놈들이 세계를 지배해서 돈 빨아먹으려는 놈들이 기후, 환경, 에너지 갖고 장난치는 놈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소리를 저한테 듣고 계신 겁니다. 네. 저한테 듣는데 여러분한테
현찰도 되게 더 듣고 있다고요, 지금. 네. 네. 이런 방송이 어딨어. 맞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대한민국에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딴 데도 벌어지고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딴 것도 벌어지고 있겠지. 네네네. 자,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다. 그 나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현찰이 안 오잖아. 네네네. 내가 벌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옮겨가는데 우리 애는 뭐가 있다 그러면 벌어먹을 게 생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홍콩에 있는 중국 태양광 업체 그거 공매도 때리면 돼, 안 돼? 됩니다. 되죠? 네. 또 벌 거 알려줬네? 아우,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똑똑해지면서 대한민국 강하게 하는 거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뭐 어쩌고, 뭐 중공 애들이 뭐 G2인데, 우리나라 기자들 보면, 아까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파커 하스라고 하는 애가 예. 사실은 걔네들 에이전트인데, 멋있는 말은 외교협회장이야. 네네네네. 멋있는 말은 아시안 소사이어티 회장이고, 예. 소장이고, 네. 코리안 소사이어티 소장이고, 예. 그 유명하신 키신저고, 이거 다 에이전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이 얼마 전에 키신저가 중국하고 저기 싱가포르에 가서 만났죠. 네네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G20 가가지고 미중 무역관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90일간 유예받았죠? 네네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무슨 화해를 했다는 둥, 그게 끝나간다는 둥, 미국이 깨졌다는 둥,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적자가 최고치로 늘어났다는 둥, 그래서 미국이 진거나 살아왔다는. 그러니까 기자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지 꼴리는 대로 써서. 네. 자,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최대의 흑자를 냈다. 어느 조건을 강화했을까요?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무역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예. 더 매맞을 일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환율 이상이 생기면 환율 조작국 되기를 조건이 강화됐겠죠. 네네네. 수출 많이 하고 무역 수지 좋아졌다고 걔네가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몽둥이의 두께가 달라져요. 이제 몽둥이가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두꺼워지죠. 이제 뿔도 나고. 두꺼워지죠. 예. 6모방맹이가 아니라 12모방맹이로 두개 맞을걸? 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네. 걔네들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 미국이 G1이고 G2가 중국이라며요. 네네네. 중국이 막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은 세금 많이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관세 많이 뜯었죠, 그죠? 네. 관세는 뜯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중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달러가 늘어났겠네? 예. 근데 줄어들었어. 예. 이건 뭐야? 이상하죠? 네네네. 그 다음에 작년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얘네들이 무역 흑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5천억 달러 돼요. 네네네.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무역 흑자는 2,678억이에요. 그리고 2,400억 달러가 줄어들었네? 네네네. 그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역 흑자는 미국에 무지하게 냈는데 네네네. 무역 수지는 나빠졌어. 그렇죠. 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예. 남는 게 없네요, 그죠? 네네네. 그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잘 사줘야 된다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제일 교육국. 내가 제일 교육국 그거 개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데 작년에 그러면 11월 달까지 얼마를 했냐면
우리가 280억인가 290억인가 했어요. 예. 흑자를 봤어요. 무역수지 흑자 중국에서. 예. 근데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1월까지 495억 달러예요. 대중국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출을 양을 왕창 하려니 예. 지네가 못 만드는 거 우리한테 사가야 돼요, 안 사가야 돼요? 사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무역 적자가 나는 거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예요. 한국과 중국의 문제는. 네네네. 지네가 안 사갈 수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역 적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내고 있어요. 약 200억 달러씩. 예, 그렇습니다. 왜 낼까요? 우리도 이제 구조적으로 걔네한테 안 사오면 안 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번에 얘기했던 거를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그것이 중국에 의해서 농락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의 그 검은 날이 아무리 날개를 쳐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났는데 누구 만났어요? 대기업. 네. 그것도 전자전기, 정보통신 쪽. 네네. 그쪽만 많이 났어요. 네. 나머지는 적자난 거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그 직원들이 다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를 하시면 되냐면 튼튼한 생각. 지금부터 여기에서 요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를 하고 있는 암흑 세력에 들러붙어서 지금은 또 광명 세력이라고 개구라치는 애들. 네. 그거 정리하는 데 힘쓰시고 네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 도자기 국가 물건은 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기는 트럼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또 하시고 네네네.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는 또 하시는 네네. 이런 걸 하시면서 정말로 멋있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이버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요것만 하고 칠게요. 네, 선생님. 많이 했나 너무? 아닙니다, 아니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말씀, 감사해요. 예, 아무리 들어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오늘 그 좀 쩐이 되는 얘기는 좀 했어요. 네네, 네. 알아서 선생님. 보시는 게 또 이름까지 대달래는 중 뭐 어느 시점에서 그건 돈 내고 들어야지 그냥 하면 되나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을 한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교환 관계의 문제를 가져야지 네네. 뭐든지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 웃겨. 그지야 누구랑 똑같아요? 김정은이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네. 합니다. 그럼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김정은이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지가 큰 소리 쳐. 네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좀 더 또 구체적인 것들을 또 가지고 네네. 또 재미있게 하면서 뭐 현찰 드시면서 피식 웃어가면서 태극기 들고 흔들면서 네. 기운 차잖아요. 네네. 네. 그죠? 중국 돈 빨아먹으면서 하면은 더 기운 차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얘기할게 여기 뭐 북한 애들 듣고 있든지 뭐 사이버 저기 중국 애들 듣고 있으면은 잘 들어. 니네 망하니까 잘 챙겨 니네들도. 그래야지만 먹고 살지. 네. 자본주의에서 인마 열심히 살기가 쉬운 줄 아니? 지시받아서 사는 나라가 아니야 여기는.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저 힘차게 한번 키워보자고요. 네. 네. 이한방송 가족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예,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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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부자 되는 방송, 이한 방송을 우리 경제 선생님이 만들어 아, 근데 주셨어요. 너무 즐거워요. 네. 선생님 통화하면서 되게 무거운 얘기도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선생님하고 뭐 우리 방송 종료하고 나서 네. 찾아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2000년 이후가 21세기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1세기를 맞아서 본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 그 미 7함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투단이 홍콩에 기항하는 그 사진이었어요. 네. 그 직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았습니까? 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그 공포 분위기도 만들었었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미국의 통상, 금융 막 충돌 양상을 보이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생뚱맞게 미국의 그 항모전투단이
그것도 분쟁 대상국 아닙니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네, 맞아요. 예, 중국과 지금 어떤 군사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데 그런 분쟁 대상국 그 모항에 딱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야 이거는 군사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패배할 때나 있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줄줄이 중국이 뭐 봐줌을 당하고 예, 통상 어떤 그 세금 뭐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단순히 뭐 말로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거래가 오고 갔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측에 무언가를 요구했고 중국이 이거를 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90일 동안 유예를 준 거고 이 90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한 분기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 한 분기가 여러분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어떤 그 지금 12월 달, 1월 달 굉장히 직접 지켜보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전화가 막 오네요. 네. 아직 전화 받는 그거 아닌데.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요즘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그 사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바마 정권 시절에 무슨 기후 협약이라든가 해서 뭐 탄소 배출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전기차 뭐 문제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사실 저도 기계를 좋아해서 좀 아는데 지금 휘발유 엔진이라든가 디젤 엔진 같은 내연기관 기술이 결코 이게 뭐 인류에 해가 되는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없애고 전기차화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네. 이렇게 안전한 에너지고 뭐 굉장히 비용상 저렴한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고 뭐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 영화 워킹데드에나 나올 만한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걸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선생님이 그 점이 그런 에너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그 돈 가진 자들, 검은 돈 가진 자들의 그 돈 불려먹기의 일환이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예.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원의 선생님이 국민은행을 말씀하신 거는 네. 이한방송 그 후원 계좌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정말 경제호랑이 선생님 센스가 예. 넘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네네. 기쁘네요. 제가 이제 이한방송 시즌 1을 마치고 나서 한 달 네. 반 동안 네. 저도 나름대로 제 시간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난 7개월간의 이한방송 시즌 1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였던가 저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 이한방송 플랫폼이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과 이한방송과의 어떤 갈등 구조였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이한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이제 이한방송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오신 몇몇 시청자분들 몇몇은 아니고 훨씬 많으셨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취향을 맞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갈등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이한방송은 하나인데 시청자분들이 요구하시는 시청자분들의 취향은 굉장히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 이한방송이 그거를 일일이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은 이것들이 감히 이제 이렇게 건방지다 이런 듯한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방송이라는 게 어떤 정보의 전달 그런 것들이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한방송은 처음에는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다가 어느 틈엔가 제가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 바깥에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우리 이한방송은 정보 전달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야 라디오 프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한 5개월째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향, 이 취향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취미의 다양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뭐 학식이라든가 살아온 경험치에 의해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한방송은 또 그거를 일일이 맞춰주지 못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반성하고 또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신 분들도 지금 반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고 좀 약간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이한 방송의 형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선생님. 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한 방송은 특히 해외에 계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신다는 거를 방송 끝나고 또 알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 못했던 분들인데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저 선배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기합 빠진 거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어쨌든 제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혁명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옛날에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공산 혁명이라든가 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라든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이라든가 어떤 유언비어에 의해서 그 민심을 자극하고 그 민심이 왜곡된 방향으로 폭발하면서 일종의 혁명이라는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집권하게 된 권력층은 자신들의 어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또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을 또 가차없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런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통신과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과 진실을 덮을 수 있는 기간이 극도로 짧고, 그다음에 이걸 가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이런 세상에서 그런 허위 사실이라든가 유언비어로 자극된 사람들이 그 제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 그다음에 옛날 빨갱이들이 그 자기네들이 학습했던 혁명 이론에는 국제 관계가 그렇게 지금처럼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규정한 적을 처단하면은 국제사회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딱 그런 형국인데, 지들 나름대로는 혁명에 성공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법이라는 세련된 방법으로 지금 잔인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요새 그 방송을 쉬면서 아주 드라마 하나에 심취해 있었어요. 제가 이한 방송 쉬는 동안 제가 이한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재밌게 드라마 보고 있는데 뭐 자꾸 만나자 뭐 무슨 회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봐야 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끊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워킹 데드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좀비가 되는 그런 희귀한 질병이 퍼진 세상에 살아남은 인간들이 그런 좀비들과 벌이는 그런 대결 구도인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 2018년의 대한민국이 워킹데드 시즌 코리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사실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적은 분명해요. 종북 세력이 북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우리 분명한 적들이고 저들은 좀비들인데, 이 영화를 봐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인간과 좀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좀비는 한 편당 한 두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같이 살아남은 사람끼리 싸워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우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집단을 형성하고, 결국은 정작 싸워야 될 좀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그런 스토리의 무한 반복인 드라마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네. 적은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겠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종북 세력하고 싸운다, 적들하고 싸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종북 세력이라든가 이 반역 세력은 언론에서나 좀 접할 정도지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같은 편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끼리 상처 주고 욕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각자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네. 제가 지난번 우리 카페에서 임시 방송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도 메뉴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자 살아온 길이 다 다른 이 수백만의 정상적인 대한민국, 뭐 수백만은 넘겠죠.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다 의견을 일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한 방송을 쉬면서 느낀, 어제 선배님을 만나서 나눈 말씀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어떤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어떤 어른들이라든가 소중한 자산들이 지금 법의 이름으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고 뭐 수사기관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경제는 물론 그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들은 제가 특별하게 더 강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지들은 이제 혁명에 성공했다는 자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막 파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화책에 보면 한 번도 인간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난쟁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서울랜드라는 이 문명사에 나오니까 신기한 게 많잖아요. 이것도 건드려 그리고 저것도 건드려 보고 이것 뭐 만지고 다 부셔버리고 막 박살내고 여기저기 응가하고 지금 그런 판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발적인 막 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았던 사실은 뭐냐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 특정 집단의 리더들이 네. 다 특정 그 운동권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소름 끼치고 아마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앉아야 될 중요한 직장 그 리더 자리에 그런 인연셋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고는 사소한 뭐 300개에서 600개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아마 어떤 뭐 열차 사고라든가 이런 데 비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뭐 열차 사고라든가 뭐 급수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어떤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만을 사실은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셔야 될 거.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상처 안 받습니다. 내 취향을 강조하지 말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변 사람하고 동지의식을 갖고 나아가셔야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나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저놈 죽여라 하는 이 워킹데드 판을 만들면은 결국은 우리가 쟤들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쟤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도록 갈등 구조를 만들고 유발합니다. 종북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죠. 그렇죠.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2부에서 네. 언제나 그렇듯 이한방송은 또 2부를 약간 그 흡연 그 시간을 갖고 선생님의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선 여러분들의 전화를 좀 받아볼까요? 네, 축하 전화를 좀 걸어주시고요. 오늘은 네.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축하 전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막 쌍욕 먹는 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맞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해피나눔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기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또 그거를 또 알아봤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토마토 그린님 전화 주세요. 축하 전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나눠주시나요? 네, 저 모르겠어요. 네, 나눠주시면 해피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뵐게요. 이따 뵙겠습니다.